문장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 것 중에 motivate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동기를 주다, 동기부여시키다죠. 뒤에 있는 목적어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이때 뒤에 투부정사가 함께 나와서 이 투부정사가 동사의 한 덩어리처럼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원형 뒤에 있죠? 하도록 동기부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이 문장의 구조가 맨 앞에 있는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enable, allow, lead, 여러가지 동사, cause, 여러가지. 근데 motivate라는 동사가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기 때문에 이 to가 생략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Bottom line is, 이 문장에 두 가지 포인트 있었죠? 첫 번째 나왔던 거 잘 돌아보시면 might have pp, 그 다음에 두 번째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점은 판매가 소비자들을 이끄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가격이라면 물건을 사지 않았을런지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 앞에 있는 세일즈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소비하게끔 동기부여시키는데, 왜냐면 그들의 돈이 can now buy more,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의는 앞에 있는 sales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의는 소비자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체크해 놓을까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대의는 sales 연결하시고, 자,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 빨간색 하겠습니다. 그들의 돈, 이렇게 둘이 같이 체크해서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자, 두 개 연결한 거 잘 보셨죠?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Become the person you've always wanted to be. 항상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십시오. 본인의 소망,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라 이거야. Jeans, jeans, right? 청바지, 청바지죠. Well, no, 아닙니다. There are ordinary jeans and there are designer jeans. 일반적으로 입는 청바지가 있고 일반적인 또 다른 디자이너들의 아주 비싼 그런 청바지가 있죠. As the TV ads prove, beautiful people wear brand X. TV 광고가 입증하듯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X 브랜드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너는 feel you'll be more beautiful if you wear it too. 똑같이 그렇게 입으면 더 아름답다라고 네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is is power of association. 연상의 힘이다가 되시죠. 이 연상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주세요. associate는 연관시키다, 연상하다, 어떤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옷을 입으면 이뻐요, 저 브랜드는 누구의 옷이고 어떻게 광고했으니까 저게 이쁘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association이 바로 그런 연상이고요.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 단어 외워야 되고, 두 번째 빈칸 나올 수 있겠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When advertisers associate appealing images with a certain product. associate는 혼자 나오지 않고요, 항상 with 전치사와 나옵니다. 매력적인 이미지와 특정한 물건을 연결시킬 때 소비자들은 may buy the product to associate themselves with those images. 그런 이미지들과 사실을 연관시키고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살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구마구 광고에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거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처럼 나도 비슷해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사적인 용법이라서 보라색이었습니다. You're still the same you. 넌 여전히 똑같이 뚱뚱하고 운동 안 하는 못생긴 너지만 but you feel better about yourself. 네가 브랜드 X의 새로운 청바지 입었기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좋게 느끼게 될 거야. And this worth paying. 근데 이것은 25%나 다른 브랜드보다 50% 혹은 100% 훨씬 더 많이 돈을 주는 가치가 있을까요? Well, that's up to each individual. 결국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각각의 개인에게 달려 있는데, 이 개인들은 투부정사 decide on his own, 투부정사로 명사를 꾸며주는 이 개인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각각의 사람들에 달려 있다. 선생님, 여기 보면 이 청바지 보이나요? 자, 보이세요? 청바지? 네, 이거 샀는데 요거 3벌에 45,000원짜리로 샀거든요. 그전에는 청바지 되게 비싼 거 주로 막 샀는데, 왜냐면 제가 허벅지가 두꺼워서 막 옷이 찢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비싼 걸 샀는데 이거 홈쇼핑으로 샀거든요.
여름이라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샀는데 만족스러워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비싸게 청바지 안 살라고요. 어차피 뜯어지고 트어질 거 홈쇼핑 사면 되지 않습니까? 25% 돈 주는 거 네버 별로죠. 다음 가 될까요? How do you like these sneakers to go with those jeans? Go with 제일 핵심적인 말입니다. 어울리다 라는 표현이죠. 스니커스는 일반적인 운동화, 그치? 단화 같은 거죠. 청바지하고 어울리는 이 운동화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Have you ever been offered to buy something that you have not planned on buying? 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사도록 제안을 받은 적 있나요? Have you 그리고 been offered니까 능동수동 수동이죠. 제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쵸? 뭐 하나 사고 나면 또 옆에 있는 건 어떠세요? 라고 자꾸 권유하잖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A sales colleague may make suggestions to you. 제안을 하게 됩니다. But what else to buy in addition? What else buy? 다른 어떤 거를 또 추가적으로 살지. In addition to your original planned purchase에 더해서. What else에 나와 있는 else란 단어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무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죠. 이것이 바로 called upselling 이라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not only but also 그리고 옆에 for 그 다음 for 나와 있는 병렬 구조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게의 bottom line 맨 마지막 줄에서 여기선 수익이에요. 돈을 막 계산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돼갖고 마지막 라인 수익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또한 도움이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Have you also noticed the shoes, hats, and socks are displayed together next to one another? 지켜본 적 있나요? 어떤 지켜봤냐면 뭐를? Notice that shoes and hats and socks 신발이나 모자나 양말 같은 것이 함께 서로 옆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것들은 대부분 inexpensive items strategically placed them. 거기에 놓여져 있는데 전략적으로 놓여져 있고요.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짜리 사면 그 옆에 5천원짜리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 사면 여기 옆에 만원짜리가 있는 거죠. 그쵸? 대부분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물건입니다. cheap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겠죠. 앞에 있는 mostly는요. 철자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쪽 보겠습니다. mostly는 부사로 대개인데 이 most는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대명사이자 형용사이자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뜻이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근데 비슷하게 생겨있는 또 다른 단어인 almost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almost는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잖아요. 얘도 또한 등장하게 될 거니까 여러 가지를 골랐을 때 mostly라는 부사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나 더 보시면요. placed there 나와 있는 밑줄에 pp 수동으로 적어 두셔야죠. 거기에 놓여진 물건입니다. Since you have already decided to buy a pair of jeans 네가 이미 청바지 한 짝을 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why not buy a pair of sneakers too? 운동화 한 켤레 사는 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게 되는 것이고 충동 구매고 돈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No one can tell you that you shouldn't buy something that really suits you. 어떤 사람도 너한테 대절이라 말할 수는 없다. You shouldn't buy something that really suits you. 너한테 맞는 진정 맞아떨어지는 무언가를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But remember that the arrangement of the item in a store is not random. 주어 동사 일치를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빨간색 문장이 빨간색 녀석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동사로 is가 등장하게 되죠. arrangement는 정렬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있는 물건들의 정렬은 is not random. 마구잡이가 아닌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의도된 거다. No one can tell 이 문장이 좀 애매한데요. 너한테 어울리는 물건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사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이 순간에 청바지를 사는데 스니커를 사야 되냐는 거죠. 스니커스를 사야 되냐 이거지. 왜 신발을 사야 되느냐. 정말 네가 딱 보기에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거든? 근데 이 순간에 왜 그게 옆에 있겠냐는 거죠. 바로 미끼 상품 내지는 패키지 상품,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Product placement seems to have been designed to give subtle suggestion to consumers while they shop. 쇼핑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subtle, 미묘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요. seems는 지금 보기에 어떻다라는 거고 to 부정사로 고안된 거는 지금 고안된 게 아니라 과거에 고안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고안됐다고 여기서 동사 과거를 쓰면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사 원형화 될 겁니다. 그래서 have pp를 씀으로써 이 부분이 옛날 얘기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seems to have pp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법으로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그런 말 외우지 말고 단어를 외우시고요. 내신 기간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품의 배치는 어떤 걸 주도록 고안되어져 왔던 것으로 지금 보기에 보인다. 옛날에 고안된 것으로 지금 판단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What most people d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y are you influenced by this marketing strategy? 왜 당신들은 이러한 마케팅 전략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나요? What's going on in your head? 네 머릿속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Well, when your brain is loaded with too many decisions to make. 너의 뇌에 너무나도 많은 결정들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면 It may go on autopilot. 그것은 아마 오토파일럿이 되어져 있을 거다. 오토파일럿은 뭐냐면 비행기가 오랜 기간 날아가다 보면 그 운전하는 파일럿들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항로를 지정해 놓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게 바로 오토파일럿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끼고 기지개 하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이빨 닦는 것은 오토파일럿 같은 거죠. 우리가 대단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Instead of deliberating,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you choose the easy way, 쉬운 방식을 선택하고 and make your decisions automatically, 자연스럽게 아주 오토로 너의 결정을 내려버린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밑줄과 밑줄 같은 색깔로 칠한 이유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automatical 이라고 하면 결정을 오토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 부사가 돼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보통 make 나오면 형용사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자리에 ly 나와서 부사입니다. 자동적으로 만들다. For example, many people may simply assume that. 대절이라고 단순하게 추정할런지 모른다. Buying an item on sale, 세일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will save them money. 그들에게 돈을 절약해 준다. IO와 DO로 해석이 되는 save란 동사입니다. Or that something. or이라는 녀석에다 세모를 칠한 이유 병렬 구조겠죠? 뒷절에 that, 앞에 있는 that. 잘 안 보인다고요? 됐죠?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is better in quality. 두 가지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자, 추정하는 거 첫 번째 밑줄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밑줄은 파란색 밑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빨간색을 첫 번째로 가정하고 파란색을 두 번째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판매 중인 아이템을 사는 것이 혹은 세일 중인 아이템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절약해 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높은 가격 태그를 붙어있는, 즉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것을 사는 것이 품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Furthermore, 게다가 if a cashier recommends something, cashier, 계산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추천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마치 너가 느끼게 되는 거죠. 네가 그런 물건들 더 필요로 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 Need it along.
요런 거랑 약간 비슷한 예시인데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보면 캐시어 앞에 보면 바로바로 딱 살 수 있는 것들 들어가 있죠. 물론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나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거기 놓여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마지막 사잖아요. 콜라라든지 껌이라든지 애기들이 막 사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거랑 비슷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에 계산하기 전에 어휴 이거 싸게 사셨는데 티셔츠 한 벌 사세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티셔츠. 어? 그리고 간단하니까 하나씩 사게 되고 이런 거죠지.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데 마치 그것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항상 필요했던 것처럼 느끼게 될런지 모른다. 자,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Notice what's out there.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하라. If there are so many choices and marketing strategy out there.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과 마케팅 전략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면 How can you become a smart consumer? 어떻게 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There isn't a right answer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한 가지의 정답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취향과 각각의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to be aware of your autopilot mode. 자신만의 오토파일럿 모드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잘 의역해서 지름신이 강림하는 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 물건을 사게 되고 언제 우리가 사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To prevent this,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 뽑으니까 보라색이겠죠?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을 너 자신에게 던져두세요. IO에게 DO를 던지세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make any purchase. 네가 어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Do I really need a product? 내가 진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가? Or do I simply want it? 그냥 단순하게 원하게 하는 것인가? Would my money be better spent on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에 네가 소비되어지는 것으로 더 원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돈인데 딴 데 쓸 데가 있는가 이렇게 의역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진짜 그 순간 막 사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꽂혀 있는 게 애플 와치인데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것도 또 짐이에요, 짐. 그래서 지금 안 사고 있는데 그래도 막 계속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백화점 가거나 어떤 마트 같은 데서 애플워치 파면 사야 될 이유들을 막 떠올려요. 하지만 못 사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In the jungle information, 정보의 정글에서 you may feel overwhelmed. 너는 압도될런지 모른다. 맨 문장 맨 앞에 나왔던 ing 기억나실 거예요. annoying. 여기 있는 you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ed를 써주는 게 영어에서는 원칙인 것이죠. 칠판 볼까요? 감정의 원인이 주어로 나오면 그때는 동사의 ing로 능동을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비동사, 자동사 써놨는데요. 보통 이때는 비동사나 또 다른 grow, feel 이런 동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주어. 보통은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슬퍼할 수도 있고 압도되게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동사의 ed, 즉 능동수동에서 수동을 써주는 것입니다. ed라는 거 헷갈리니까 pp라고 써도 상관없겠어요. 압도한다라고 하는 overwhelm이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You feel overwhelmed죠. 왜 ed가 붙었을까? 그렇지, 앞에 있는 you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니까 걔가 압도되어지는 거죠. 영어는 overwhelm이라는 압도하다라는 동사의 원인이 반드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overwhelming이라고 쓰면 너가 남을 압도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남을 압도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와야 되지?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없잖아요? ed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 우리 칠판에 이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적어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감정의 원인이 나오면 능동 쓰고요.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보통 사람 같은 게 나오면 동사 ed, pp가 나온다는 점.
거의 모든 수능에서나 내신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자, 잠깐 정지해야 되고 쫙 써두세요. 됐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장 연결해서 갑니다. Don't worry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Being a smart consumer,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i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자연스럽게 오는, 즉 선천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다. Once you start noticing what's out there,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your experience and wisdom will guide you to smart consuming. 너의 경험과 지혜가 너로 하여금 똑똑한 소비로 이끌게 될 것이다. 잘 알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교재에 대한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문법적인 사항들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가정법하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이 부분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미래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